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오케이 민성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벌판에 나왔냐면요. 이초케이 사상 최초, 이초케이 최초로 제가 자동차 리뷰를 해보려고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H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제 첫 차로 아이오닉 5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주 동안 거의 매일 타보고 있는데 이 아이오닉 5를 리뷰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우선 오늘 아이오닉 5를 리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지만 아직 막 엄청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막 공부하는 자린이? 자린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동차에 대한 막 전문적인 스펙이나 막 이런 거보다는 정말 20대 초반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이 아이오닉 5를 한 달 내내 탔을 때 느꼈던 그런 솔직한 후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우선 제가 받은 이 아이오닉 5는 루시드 블루 펄이라는 색깔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차가 너무 예쁘다면서 막 주차장에 있는데 지나가시는 아주머니분께서 차가 너무 예쁜데 무슨 차예요?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저희에겐 되게 좀 낯선 그런 디자인인데 그래서 저는 더 유니크하고 독특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입자, 펄 같은 게 있어서 좀 더 신비스럽고 우주스러운 디자인이에요. 멀리서 봐도 나 전기차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확실히 진짜 좀 전기차스럽게 생긴 미래적인 우주스러운 디자인인데요. 측면에 직선과 사선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21세기스러운 그런 SF틱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손잡이인데요. 손잡이도 저희가 보통 아는 자동차 손잡이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보통의 손잡이는 아예 밖에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오닉 5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라고 해서 주차와 주행 시에는 쏙 들어가서 좀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승하차를 할 때는 자동으로 손잡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처음 보고 가장 놀랐던 게 또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건 제가 진짜 정말 처음 보는 형식의 사이드 미러라서 막 인스타에 자랑하고 신기하다고 막 그런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제가 키가 안 맞아가지고 무릎이 아프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사실 옵션이래요. 무려 100만 원이 넘는 옵션이라고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주위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딱 이 아이오닉 5를 처음 타면 야 이거 뭐야? 사이드 미러가 안에 달렸잖아 라고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외부에는 거울 대신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 화면을 태블릿처럼 생긴 OLED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신기하긴 한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왜 좋은 거지? 라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디지털 사이드 미러이다 보니까 화각이 더 넓어서 좀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고 특히 비 오는 날에 최고입니다. 운전한 지 아직 1년이 좀 안 된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 그냥 안 나가요. 거기다 비 오는 날 저녁이잖아요? 그냥 약속 깨는 게 나아요. 그냥 친구한테 욕 먹는 게 나아. 근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정말 최고 장점은 비 오는 날에 발휘가 됩니다. 특히 야간에. 여러분 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좀 기대서 얘기해도 되나요? 사이드 미러를 보여주는 화면이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 특히 야간에 좀 더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 사이드 미러에 물방울 다 묻어가지고 막 다 닦고 안 보이고 막 차선 변경할 때 짜증나고 그런 스트레스를 확실히 많이 줄여주는 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인스타에 올리니까 아마 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근데 안 불편해요?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색할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전기차 자체도 너무 낯선데 사이드 미러까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겨버렸으니까 운전하기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솔직하게 한 1시간 안에 다 적응했어요. 제가 가끔 후기를 찾아보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굳이 100만 원씩 추가할 옵션이 아니다. 너무 어색하다. 적응이 안 된다라는 후기도 많던데 사람마다 정말 다르겠지만 정말 저는 진짜 솔직하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금방 적응이 되고 적응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저희 아빠도 이 차를 운전하시더니 처음엔 솔직히 좀 적응이 안 됐지만 한두 시간 운전하니까 금방 적응이 된다. 꼭 추가할 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아이오닉 5를 한두 시간 그냥 타본 게 아니라 3주 한 달 내내 타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한 번 익숙해지면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 5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로 좀 타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강추입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제 차선 변경을 할 때 이 사이드 미러 자체에 옆차, 뒷차와의 차 간 간격이나 뭐 경고등 이런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제 차선 변경하는데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 옆차, 뒤차와의 거리를 확실히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시가 되니까. 그리고 확실히 주차할 때도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화각이 좀 더 넓어서 좀 사각지대 없이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었어요. 진짜 나 이거 진짜 완전 강추. 아이오닉 5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전 이거를 뽑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충전구인데요. 저도 이 전기차 자체가 처음이라서 충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충전구는 이렇게 가볍게 손으로 눌러주시면 열리고 닫을 때는 밑에 사각형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렇게 LED 칸 10개로 현재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요. 후면 디자인도 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이 픽셀과 도트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신비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팩맨 게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실내에 왔습니다. 이제 실내도 제가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너무 많아요. 우선 이 수납 공간이 진짜 넉넉해요. 개방형이라서 운전하다가 물건을 꺼낼 때 굳이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 없이 바로 손을 뻗어서 꺼내면 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대신 저처럼 깔끔하지 못한 성격이신 분들은 너무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가려줄 게 없으니까 좀 더러운 게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납 공간 자체도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서 공간을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이 수납 공간이 얼마나 크냐면 보통 많이 들고 다니시는 이 핸드백 사이즈도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확실히 신차는 다르긴 다르구나를 느꼈던 게 이 무선 충전 부분인데요. 컵 받침대 밑쪽에 이렇게 크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여기서 휴대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유선 카플레이를 써서 어차피 휴대폰 케이블을 늘 꽂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 패드를 많이 사용할 일은 없었어요. 옆자리에 탄 친구가 충전이 필요할 때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운전석, 조수석부터 이 뒷자리까지 공간이 진짜 넓어요. 172인 저를 기준으로도 다리를 다 뻗을 수 있을 만큼 넓고 저희 아버지도 키가 180 정도신데 다리를 다 뻗고도 여유로울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거는 뒷자리도 자석을 뒤로 살짝 젖힐 수 있습니다. 보통 뒷자리에 앉으면 자석을 뒤로 못 젖히니까 허리 아프고 막 눕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 아이오닉 5는 뒷자리에서도 편하게 뒤로 기대서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보이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핸들에는 현대차의 H 로고가 없어요. 그리고 전면에 계기판을 포함한 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오른쪽 부분만 터치가 되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전반적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베젤이 좀 두껍고 플라스틱 느낌이 강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진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하단 부분에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원형으로 달려져 있는데 이것도 조금 디자인적으로 약간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전면 계기판에도 그 화면이 나와요.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제 차의 뒷바퀴 쪽 부분이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는데 차선 변경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변속기도 진짜 신기했어요. 이 아이오닉 5는 변속기가 이렇게 핸들 오른쪽에 와이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변속을 할 때는 이렇게 돌리고 주차할 때는 P 이렇게 옆면을 꾹 누르는 형태인데 이 변속기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처럼 처음에는 엄청 낯설어서 막 운전하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거 P에서 D로 바꾸다가 막 잘못 누르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지금은 또 이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또 옛날 차 못 타요.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빠께서는 타보시더니 아무래도 핸들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와이퍼 핸들이 두 개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헷갈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 전면 계기판 핸들 왼쪽 부분이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이 맥세이프 카드 지갑도 여기가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자석이라고? 그럼 한번 붙여볼까? 해서 붙였는데 탁! 붙여지는 거야. 진짜 이게 자동차 운전할 때 뭐 핵심 요소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거에 하나하나에 감동받는다고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운전을 하다가 뭐 주차 요금을 낸다든지 정산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옆에 가방에서 지갑을 찾아서 카드를 꺼내서 드리고 좀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이 제 카드 지갑이 이렇게 앞에 전면 자석으로 부착돼 있으니까 그냥 정산할 때도 이렇게 자석에 스틱 떼가지고 카드 드리면 되고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것도 약간 앱등이를 위한 배려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미 아이오닉 5 정품 멀티 트레이도 출시가 되더라고요. 물론 19,000원이라는 게 좀 비싸긴 하지만 다이소에서 자석 트레이 같은 거 하나 사서 명함이나 주차권, 펜 같은 것도 꽂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모습 거의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좀 부끄럽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승차감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말한 거는 제가 기존에 타던 차보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럽게 나가요.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요즘은 전기차가 꽤 흔해지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기차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 운전하던 차는 이제 그랜저, 10년 전에 나온 그랜저라서 물론 그 차도 좋긴 했지만 아무래도 되게 운전할 때마다 되게 시끄럽고 막 시동 걸면 부릉부릉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 자동차가 간다!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그 차밖에 안 몰아보기도 했고 그렇게 시끄러운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모르고 있다가 이 전기차를 타니까 진짜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니 이거 차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 할 정도로 진짜 조용하고 이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친구 말로는 무슨 귀신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원 페달 드라이빙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운전을 할 때 이제 브레이크랑 페달을 계속 번갈아 밟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발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페달이랑 브레이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발목이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오닉 5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이 아이오닉 5에 있는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 덕분인데 이게 이 가속 페달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큼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페달을 밟았다가 떼는 것만으로도 거의 브레이크를 밟은 거와 같은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처럼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 건염을 앓고 있으신 분들에겐 더 좋은 기능이겠죠. 그리고 또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게 또 충전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 전기차 하면 충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저는 전기차가 처음이니까 전기차 충전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엄청 많아서 뭐 전기차 충전 우리 아파트 지하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전 별로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처음으로 아이오닉 5를 받고 충전을 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케이블이 없는 거야. 이 전기차를 충전을 하려면 충전기와 차를 뭔가로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무선 충전도 아니고 콘센트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게 뭐 관리상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쓰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뭐 도난의 위험이 있고 뭐 해가지고 케이블은 별도로 제가 구매를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게. 근데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현대에서 만든 EV 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확실히 초고속 충전이 되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 강동 EV 스테이션이 바로 옆에 또 테라로사 카페가 있어가지고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뭐 카페도 마실 수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때 이제 제가 가족들이랑 서울에서 충북까지 왕복을 했는데 솔직히 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컸어요. 기존에 내연기관 차를 운전을 할 때는 주유소 진짜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길 가다가도 쉽게 보이는 게 주유소니까 이 주유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근데 이 전기차 충전소는 요즘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전기차 충전소가 좀 적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차가 이제 전면 계기판에 지금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킬로미터가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배터리로 충전 안 하고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 그게 떠서 좋긴 한데 에어컨을 튼다거나 뭐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거나 뭐 핸드폰을 충전을 한다거나 하면 이 실시간으로 물리적으로 숫자가 계속 줄어요. 내가 갈 수 있는 주행거리의 숫자가.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추석 때 충북까지 이제 왕복을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이 좀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른 어느 휴게소가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 전기차 충전기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충전기가 고장난 것 같아. 다른 데가 있네. 물론 이제 그 다음 휴게소에서 전기차로 충전을 하면 됐긴 했지만 만약에 제가 배터리가 거의 방전 상태여서 5% 10% 남았는데 급하게 딱 하나 찾았는데 그 전기차 충전소가 고장이 났다고 해봐요. 그럼 너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주행거리가 확실히 짧아요. 이건 전기차로서는 아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출장이 잦으신 회사원분들은 좀 이동 시간에 이 전기차 충전 시간을 한 3-40분 정도는 넉넉히 포함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처럼 출장이 정말 거의 없고 늘 이 서울 도심에서만 쫌쫌따리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전기차 아이오닉 5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제가 한 달 동안 타보고 느낀 제 솔직한 의견들을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열심히 또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